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는 너를 저런 집안으로 보낼 수 없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개월 전 상견례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일들. 몇억 원대 보석을 걸친 예비 사돈이 평범한 공무원 김태수 씨를 보며 던진 모욕적인 말들. 5천만 원이 전부냐며 아들 격에 안 맞는다는 냉정한 평가. 결혼 준비 내내 계속된 무시와 모욕. 시댁 체면 때문에 초라하게 입고 오지 말라는 요구. 하계까지 신분을 따져가며 선별하라는 황당한 지시.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숨겨온 진짜 정체. 그리고 1년 후 딸이 만난 운명적인 사랑.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김태수 씨는 왜 그토록 확신에 찬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개월 전 가을날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평생 한 번뿐인 딸의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하며 모은 돈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도 새로 맞췄고 딸 수진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측에서 정한 곳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김태수 씨는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평소 그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사돈들이 입장했을 때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하나하나가 김태수 씨 월급의 몇 달치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김태수 씨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언가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김태수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딸 수진이만 쳐다보며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김태수 씨는 준비해온 예물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정성껏 준비한 5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물함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전부예요. 글쎄요, 우리 아들 격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 결혼 예물이 이 정도로는 좀 그렇지 않나요? 김태수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쏟아 부어 준비한 예물을 그렇게 쉽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다른 준비하신 것은 없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예물만이 아니라 신혼집 마련이나 신혼여행 같은 것들도 다 함께 준비하던데요. 김태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 신랑조차 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집안이거든요. 혹시 김 선생님 댁도 그런 배경이 있으신가요? 공무원이시라고 들었는데 몇 급이신지요? 김태수 씨가 7급이라고 답하자 예비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7급이면 평 공무원이시네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인데 좀 격차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상견례 내내 김태수 씨는 모욕감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김태수 씨의 직업과 경제력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딸 수진이에게도 시대격에 맞게 행동하라며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게 한 것 같아 죄송해요. 김태수 씨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빠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김태수 씨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김태수 씨 가족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 사항은 날이 갈수록 과도해졌습니다. 먼저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문제였습니다. 수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드레스를 보고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싸구려 드레스를 입고 우리 집안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0만 원은 되는 드레스를 입어야 우리 하객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선택한 드레스는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김태수 씨로서는 이미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짜리 드레스라니 김태수 씨의 월급 1년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 체면 생각해서 너무 초라하게 꾸미고 오지 마세요. 우리 하객 중에는 재벌가 사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초라해 보이면 우리 가문의 격이 떨어져요. 예단 준비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한 예단 목록을 보고 김태수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금반지 20돈, 금목걸이 50돈,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이상, 진주 목걸이 등등 총 예산이 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예산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 매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돈이 아까우세요?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흔하지 않은데. 다른 집 딸들은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준비해서 시집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비 신랑의 태도였습니다. 수진이가 예단 준비의 부담을 털어놓자 예비 신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말씀이 틀렸나? 우리 집안 격에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정도 준비는 해야지. 수진이는 매일 밤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아닐까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김태수 씨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문제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자랐는데 강남이 아닌 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최소한 30평 이상 아파트를 마련해 주세요. 전세라도 10억은 들어갈 텐데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김태수 씨는 결국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직원조차 이 정도 금액은 무리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심지어 결혼식 하객까지 간섭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오시는 하객분들 중에 너무 평범한 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결혼식에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격차가 너무 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들은 김태수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평범하다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은 없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모욕은 수진이에게도 직접적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시집 와서는 사모님들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좀 창피할 것 같아. 옷도 새로 사고 매너 교육도 받고 해야겠어. 수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매일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들은 모욕과 지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웨딩 사진 찍을 때 표정 관리 좀 해. 너무 촌스럽게 웃지 말고 신부 교실에서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와 등등. 김태수 씨는 딸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밝고 자신감 넘치던 딸이 점점 위축되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김태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3주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가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유럽 3주 일정의 호화 신혼여행을 요구했습니다. 비용만 3천만 원이 넘는 일정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서재에서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딸의 모습을 보며 지금의 위축된 모습과 비교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대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으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쪽 하객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혹시 김 선생님 쪽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평범한 분들이 많으면 우리 체면이 서지 않거든요. 신중하게 선별해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씨는 이 말을 듣고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평범하다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들, 딸의 학창시절 선생님들 모두 김태수 씨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 선생님 댁 친척분들 중에 계층이 좀 다른 분들 계시면 뒤쪽 자리에 앉혀주시고요. 앞자리는 우리 쪽 하객들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고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 씨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진솔하게 말해보렴. 수진이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뭘 해도 시댁에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빠도 자꾸 엄마 편만 들어요. 김태수 씨는 딸의 이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아, 진정한 사랑이라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너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김태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너를 지킬 거야. 그날 밤 김태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딸이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결정했어요. 내일 결혼식은 하지 않을래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김태수 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다 수진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하지 말고 아빠가 처리할게.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거울 앞에서 예복을 차려입으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습니다.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식장에 도착한 김태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빠를 믿고 따라와. 식장으로 들어선 김태수 씨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예비 신랑 측 하객들의 화려한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허영과 오만함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예비 신랑과 그 가족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김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은 진심으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조건과 돈으로 평가받는 곳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객들이 다 보는데. 김태수 씨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가족이 받은 모욕과 무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딸의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예비 신랑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수진이를 무시했나요? 김태수 씨가 답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3개월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 뒤에 서서 처음으로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곳에 제 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식장을 나서는 김태수 씨와 수진이를 보며 하객들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딸의 진정한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김태수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김태수 씨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김태수 씨는 30살의 나이에 이미 연봉 2억을 받는 젊은 임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았고 수입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지금 예비 사돈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태수 씨의 명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결정되었고 그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접대비로만 월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김태수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 것이고 무엇보다 가족의 정성어린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지위가 있어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사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태수 씨는 주저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만류했습니다. 김 부사장 당신이 나가면 우리 회사 큰일 납니다. 연봉을 2배로 올려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김태수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내 치료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을 팔고 수입차도 처분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5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김태수 씨는 평범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공무원이 된 후에 김태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과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소박한 회식이 과거의 호화로운 접대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딸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졌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돈들의 모욕적인 말들이 김태수 씨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몇억 원짜리 보석이나 명품들을 김태수 씨는 이미 20년 전에 다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몇 천만 원짜리 보석을 자랑할 때 김태수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보석들이 그것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황당했던 것은 예비 사돈들이 김태수 씨를 경제적으로 무시하며 돈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원한다면 하루아침에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은 여전히 재벌 그룹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김태수 씨에게 복귀를 제안하는 전화를 종종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과 지위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비 사돈들의 허영과 오만함을 보며 김태수 씨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도 돈과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시련을 겪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씨는 예비 사돈들의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쉘로한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곁에서 딸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태수 씨가 그토록 확신에 찬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지위가 주는 허상을 이미 경험해봤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한 직후 수진이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무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요구했던 각종 예법과 매너 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억압당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원래의 자신다운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요구사항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이 취소된 후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다니던 작은 광고 회사에서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클라이언트들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신감 없던 수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수진이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정말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아이디어도 참신해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수진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동료들도 수진이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도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진이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개성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했고 불편한 옷 대신 자신에게 어울리는 편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결혼 취소 3개월 후 수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브랜딩 프로젝트였는데 회사에서 수진이의 능력을 인정해서 팀장으로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수진이라면 자신감 없어 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도전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수진이의 프레젠테이션은 클라이언트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고 자신감 있는 발표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클라이언트 임원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는 처음 봅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수진이는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연봉도 대폭 인상되었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예비시댁 이야기나 결혼 준비 스트레스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태수 씨는 딸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빠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훌륭한 아이였어. 다만 그 집안이 너의 빛을 가렸을 뿐이야. 결혼 취소 6개월 후 수진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품이 없다며 금지했던 등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자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봉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위축되고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며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멋있어졌다. 무슨 비결이 있어?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수진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훨씬 편해요. 수진이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랑, 조건 없이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민준이라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마침 같은 센터에서 의료봉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 때도 눈높이를 맞춰서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이가 나아진 후 민준이 수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자주 봉사 오세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소아과 의사입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제가 더 행복해요. 그날 이후 수진이와 민준은 봉사활동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돌보는 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은 수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묻기보다는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진이가 광고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자 민준은 진심으로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의사였지만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의 창의적인 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광고 기획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창의성이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봉사활동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은 수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수진이가 과거 힘들었던 경험을 털어놓았을 때도 민준은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시네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존경합니다. 수진이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예비 신랑은 항상 수진이를 나무라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민준은 수진이를 격려하고 지지해줬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 김태수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만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수 씨를 처음 만난 민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수진 씨 아버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예비 사돈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일이라며 자신도 의사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지만 공무원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7급 공무원이라고 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수진 씨를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알 수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민준은 김태수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김태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지만 전혀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한다면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정말 기뻐. 민준의 아버지도 김태수 씨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으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민준이도 의사로서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선생님처럼 사회 전체를 위해 일하지는 못하거든요. 가족 식사 자리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아무도 수진이의 집안이나 경제적 배경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의 꿈과 가치관,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광고 일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어떤 광고를 기획했는지 들려줄 수 있어? 수진이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준의 가족들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들어줬습니다. 김태수 씨는 민준의 가족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학벌이나 재산이 아닌 인격과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이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속도에 맞춰주었고 수진이가 편안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수진이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광고 기획자인 것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좋아.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야. 지금의 내가 완벽해. 우리가 결혼한다면 너의 꿈도 지지해줄 거고 내 가족도 내 가족처럼 사랑할 거야.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너를 사랑해. 진짜 사랑이 뭔지 너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두 사람은 1년간 신중하게 교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의사였지만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이가 언젠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광고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하자 민준은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민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의 꿈을 지지해 주었고 김태수 씨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김태수 씨와 바둑을 두며 진심으로 친해졌고 민준의 어머니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민준의 가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부담스러운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담 갖지 말라며 소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약속이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수진이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김태수 씨는 민준의 가족을 보며 진정한 명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명문가가 아니라 인격과 품성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명문가였습니다. 수진이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은 수진이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수진이도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욱 밝고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이로부터 창의성과 열정을 배웠고 수진이는 민준으로부터 따뜻함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1년 반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확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2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교회의 작은 정원 웨딩홀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빚을 내서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모든 것을 소박하게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약속이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진이만 행복하면 돼요. 다른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김태수 씨는 민준의 가족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수 씨가 민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대기업 부사장이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으셨군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네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태수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동료들이 계속 제안을 해오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김태수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명문가를 만났구나 싶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은 김태수 씨의 고백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가족을 선택한 김태수 씨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태수 씨는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대기업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2년 전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훨씬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싼 목걸이를 어떻게? 김태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원래 너 엄마 것이었는데 너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뒀단다.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하는 너에게 주고 싶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그 마음이 더 소중해요. 이 목걸이는 나중에 제 딸에게 물려줄게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 씨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는 어떤 위화감도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공무원 동료들과 민준의 의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동료 한 분이 민준의 대학 교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김태수 씨는 딸의 팔을 잡고 바이블 로드를 걸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딸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김태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딸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민준의 눈에는 수진이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수진이의 손을 민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민준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평생 수진이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결혼 선서 시간에 민준이 한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민준아,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평생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동료들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부럽다. 행복하게 살아. 민준의 동료 의사들도 김태수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이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났네요.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계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피로연 시간에는 더욱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민준의 부모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우리 두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자주 만나서 지냅시다. 민준이도 장인어른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결혼식 마지막에 수진이가 부케를 던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날 때 김태수 씨는 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너무 기뻐.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아빠, 2년 전 아빠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김태수 씨는 홀로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그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 어떤 것보다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민준이 김태수 씨에게 고백한 것은 자신도 김태수 씨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고액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작은 동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에 그 무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매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수진이와 결혼하려던 그 예비 신랑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는 김태수 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가족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잘 지내시나요? 김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연락을? 예비 신랑이 답했습니다. 사실 그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제서야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은 며느리가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예비 시어머니의 가혹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우리 집에 왔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김태수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당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화를 끝내고 김태수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2년 전에 그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딸은 평생 불행했을 것입니다. 한편 수진이와 민준의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6개월 후 김태수 씨가 딸의 새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가 정말 훌륭한 아내예요.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해요. 무엇보다 매일 웃으면서 지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수진이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지지해주고 집안일도 함께 해요. 이런 게 진짜 결혼인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딸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온 것입니다. 창의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이사 직급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사가 됐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정말 기뻐요. 김태수 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도 아내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이런 남편을 둔 딸이 얼마나 행복할지 김태수 씨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한 것입니다. 김태수 씨는 곧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성함을 따서 이름을 짓고 싶어요.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으면 좋겠어요. 김태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위를 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즈음 김태수 씨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대기업 동료로부터 온 복귀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 자리였습니다. 과거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 우리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있어.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해. 연봉은 10억 원으로 시작하고 스톡 옵션도 드릴게. 하지만 김태수 씨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지금 제 삶이 훨씬 행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운데. 김태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네. 김태수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지위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족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공무원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김태수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 자랑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정말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김태수 씨가 답했습니다.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하거든.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지.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식 행복이 부모 행복이지.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야. 김태수 씨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날 김태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작은 손자를 안고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아이 이름을 태민이라고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태자를 따고 아빠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요. 김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수 씨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도 중년의 시련도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이야기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김태수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태수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